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급등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캘리포니아주 세차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 4명을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불치자 중 1명은 무려 25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공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한인업주가 450만 달러에 달하는 작물을 유통해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주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 6일 일정으로 일본,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순방 외교를 시작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 주 월요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데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일본 도쿄에 도착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정은 제일동포들과 오찬입니다.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까지 함께합니다. 다음 날 일본 의회의 주요 인사를 접견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취임 82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 26일 새벽에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한 뒤 오찬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공동 성명을 도출할지도 관심입니다. 문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대통령실은 트럼프 정부가 가변성이 큰 만큼 최종적으로 성명이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미에는 이례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3실장이 동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하고 미국 싱크탱크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정책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이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조선소시찰로 3박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8일 귀국합니다. 미국 방문에 앞서 중국의 특사단도 파견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중일, 한일중 이 관계에 있어서 아시아에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사단 파견과 함께 외교의 복귀를 알리는 의미로 한미일 협력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으면서 중국의 특사단을 파견한 것은 실용을 추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외교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과 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한미 동맹 관계가 어떻게 구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들을 윤범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전문가들은 정치 이념과 국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달라 보여도 사실 두 정상의 성향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순탄치 않았던 정치 여정과 기존 정치 세력을 뒤집는 파격, 달변의 협상력까지 비슷한 두 정상이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은 캠페인에서 총을 맞았고 나는 캠페인에서 칼을 맞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칼
맞고 그랬던 걸 몰랐다가 그걸 알고서 오 그러냐 해가지고서 한 6, 7분 길게 대화하는 시간이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번 회담은 경제 통상 그리고 안보 분야에 있어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는 시작점입니다.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논의, 동북아 지형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동맹 관계 재조정이 주요 의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방위비 증액이나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등을 돌발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한국도 협상 카드가 없지는 않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이죠. 나토, 유럽 나토 정상회담에 갔을 때에 이재명 대통령은 안 갔어요. 그런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갔어요. 걸어가는 트럼프 손을 잡고 3분 얘기를 했대요. 너네 배 못 만들지? 전 세계 배 제일 많이 60%를 중국에서 만들어. 30%를 한국에서 만들어. 15%를 일본이고 그 외야. 중국이랑 갈 거면은 너네 태평양에서 군함 고장 나면 어떡할 거야?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재개에 있어서도 이번 정상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소통하고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만큼 과거 정부와 같이 한국이 주도하는 역할은 쉽지 않지만 적어도 미국의 본격적인 대북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로, 관심의 우선순위로 북한이 올라오면은 대화하고 끌어내고 뭐 그런 기술, 그런 테크닉이 있는 게 이제 트럼프 리더십이다. 북한 문제, 트럼프, 이재명 두 정상이 한미 관계를 끌어갈 때 북한 문제 그 오픈이 될 거라는 거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두 정상이 집권 초기 첫 대면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직 임기가 한창 남아있는 두 정상이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되면 향후 주요 분야에서 한미관계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지 시각 22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의 방향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시장과 물가 사이에서 위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며 정책의 방향 조정을 언급한 건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을 막는데 정책의 무게를 싣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8달 동안 금리를 동결한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Inflation had moved much closer to our objective and the labor market had cooled from its formerly overheated state. 특히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영향이 단기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다소 커졌다고 짚었습니다. 파월이 관세 영향이 단기에 그칠 수 있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관세율이 계속 바뀐 만큼 관세 영향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t's also possible, however, that the upward pressure on prices from tariffs could spur a more lasting inflation dynamic, and that is a risk to be assessed and managed.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We call him too late for a reason. You should have cut him a year ago. He's too late. 뉴욕 증시는 파월의 발언을 금리 인하 신호탄으로 보고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급등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산하 주정부 연구소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의뢰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체 유권자의 46% 상당이 선거구 재조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11월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의 48%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답했고 반대는 32%,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는 20%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 연구소는 이번 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지만 주민 발의안의 경우 50%가 넘어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재조정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승부를 걸면서 젊은 층 유권자들의 7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오늘 캘리포니아주 엘몬테 지역 세차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 4명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당국의 단속작전은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민단속 요원들은 엘몬테 볼드윈과 벨리 교차점에 자리한 볼드윈 세차장을 덮쳤고 4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세차장 업주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체포된 4명의 근로자 중 1명은 25년 이상 해당 세차장에서 근무해왔으며 범죄 혐의와는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체포된 근로자의 가족들은 가장의 체포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고펀드미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금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고펀드미에는 오늘 하루 80건이 넘는 기부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공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한인 업주가 450만 달러에 달하는 작물을 유통해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몬테벨로와 헌팅턴 파크에서 공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올해 41살의 한인 박도준 씨를 작물 취득과 유통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의 공구 매장에서는 다이슨과 디월트 등 유명 브랜드의 전동 공구는 물론 도난품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가전제품들이 증거물로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대규모 화물 절도 조직과 연계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씨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은 박 씨의 범죄는 소매업자와 유통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안긴 사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에 연루된 조직을 일망타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로스앤젤레스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유니언 퍼시픽 철도 소속 수사대, 항만 경찰국 등이 공조해 진행되고 있으며 박 씨는 관련 수사로 체포된 첫 용의자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산 뷰티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한국산 뷰티 생활제품군 유통사 올리브영 글로벌 측은 오는 29일부터 결제 한 건당 1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CJ그룹 올리브영 글로벌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관세 부과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오는 29일 자정부터 구매하는 모든 제품에 15%의 관세가 붙고 주문 결제 시 자동으로 관세가 더해진 최종 가격을 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산 뷰티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정해진 세금 이외에 관세를 더한 최종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올리브영 글로벌 측은 관세가 결제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배송 시 추가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 같은 결정은 미국 세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뷰티 품목을 넘어 전반적인 수입산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한국산 등 수입산 제품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사회보장연금이 내년에 2.7%가량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아진 물가에 대응한다는 조치인데 실제 물가 상승분을 따라잡기에는 적은 폭의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들의 월간 실수령액이 내년부터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니어 시민연맹은 내년도 인상률을 2.7%로 내다봤는데
이는 지난 2025년 인상된 2.5%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다가오는 10월 공식 인상분을 발표해 내년 1월부터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공식 인상분은 7월부터 9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평균치를 기초로 산정되는데 물가가 높아지는 만큼 연금 수령액 인상분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들은 공식 인상분으로 실제 물가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며 내년에 오를 인상분 역시 실제 물가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인구는 전국적으로 7,2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하나로 전 세계를 평정한 K-팝 데몬 헌터스. 이 영화를 만든 한국계 캐나다 감독 매기강 감독은 이번 영화의 세계적인 성공은 한국이 문화 강국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식으로 김밥과 라면을 즐겨 먹는 걸그룹.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한 서울타워의 한옥마을 서울성곽은 영화 속 배경이 됐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매기강 감독은 한국이 문화 강국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는 딴 데서는 못 만들잖아요. 이번 영화의 주제인 K-팝. K-팝 음원 회사부터 걸그룹 트와이스와의 공동 작업까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라며 무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We really wanted to legitimize our movie in the K-pop world and seamlessly have our songs kind of like belong in the K-pop space. 한국 방문 일정 내내 한국 문화에 찬사를 쏟아낸 매기강 감독. 세계 팬들의 최대 관심사인 후속작에 대해선 확정된 건 없지만 트로트 같은 한국 정서를 계속 담아갈 거라고 기뜸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좀 보여줄 게 엄청 많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제네시스가 디즈니와의 협업을 통해 영화 프리키어 프라이데이의 주요 무대를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 미국 법인은 지난 8일 극장에서 개봉한 디즈니 영화 프리키어 프라이데이에 전기차 GB60와 플래그십 SUV GB80 모델이 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개봉한 프리키 프라이데이의 속편인 프리키어 프라이데이는 신체를 바꾼다는 독특한 설정으로 단순한 코미디를 넘어 세대 간 갈등과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의 중요성을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4명의 주인공들의 몸이 바뀌면서 전편보다 더욱 복잡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이 영화는 현재 전국 주요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으며 제네시스의 주요 모델들은 배우 제이미 리 커터스와 린제이 로한이 연기하는 주요 장면에서 다양하게 노출됩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협업 프로젝트는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브랜드를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즈니 측은 한국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와 작품에서 협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대차 그룹 산하 브랜드와의 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다가오는 주말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오는 주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따라 화씨 100도를 넘는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는데 내륙 지역과 사막지대의 경우 이보다 높은 기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야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불가피한 외출 시 일정량의 수분을 휴대하고 가급적 그늘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 안에 두고 내릴 경우 열사병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운전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한 열기와 건조한 기후 속에 산불 등 화재 발화에 대한 우려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화재 현장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405번 고속도로에서 보수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에 따르면 이번 보수공사는 오늘 밤 10시부터 월요일 새벽 5시까지 405번 고속도로 선상 세풀베다 구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고속도로 북쪽 방면의 경우 산타모니카에서 선셋 블러바드 구간까지 3개 차선만 차량 통행이 허용되며 남쪽 방면은 선셋에서 윌셔 블러바드까지 3개 차선만 열릴 예정입니다. 교통국은 보수공사 기간 동안 해당 구간의 모든 진입로와 출구가 폐쇄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구간을 이동할 경우 고속도로가 아닌 우회도로를 통과할 것이 권고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도로를 새롭게 포장하는 작업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공사에는 1억 4,37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며 앞으로 25주 동안 구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실리콘밸리에 자리한 산타클라라시 의회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타클라라시는 지난 19일 저녁 열린 의회에서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 선언에 이어 결의문이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산타클라라시 케빈 박 의원과 김한일 샌프란시스코와 베이 지역 한인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결의문 채택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결의문 채택 행사에는 우동욱 실리콘밸리 한인 회장, 광복회 윤행자 서북부 회장 등 지역사회 주요 인사와 동포단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한인 커뮤니티의 단합된 지지와 존재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폭등했습니다. 14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이번 주 내내 지지부진했던 흐름을 한 방에 날려버린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3대 지수의 희비는 이번 주 엇갈렸습니다. 내스닥은 나홀로 3주 만에 하락한 주로 마무리한 반면 다우존스와 S&P 500은 3주 연속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그중 다우존스는 3일 만에 사상 최고치까지 갈아치웠고 S&P 500은 6일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9일 만에 전 종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내스닥은 이번 주 낙폭을 어제까지 2.42%에서 0.58%로 줄이는 데 그쳐 어제까지 낙폭이 초토화 수준으로 워낙 컸었음을 방증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마침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매수 심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만 빼고 장이 오를 것을 조바심내는 포모 현상은 그야말로 무조건 사고 보자라는 강력한 패닉 바잉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발언은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고조된 분위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됐고 장 역시 요동침 없이 폭등세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